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자가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을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적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또 변죽만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을 둘러싼 여러 수사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11시경에 이태원 압사 참사 병원에 입원했던 분 한 분, 우리나라 20대 여성 한 분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명이 됐어요.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또 철저히 규명도 돼야 되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입건한 사람이 7명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은 용산서장, 그다음에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장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용산경찰서 정복과장과 그다음에 목숨 유명을 달리한 정보계장. 주로 총경급 2명과 소방서장, 그다음에 팀장, 용산서 정복과장, 정보계장입니다. 지금 500명의 수사 인력을 해가지고 한 게 이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너무 입건 위주로, 입건 명수 위주로 수사 실적을 내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의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입니다.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 의무에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의무 위반 행위와 사망자 간에, 사망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윗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늦게 받았다. 보고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또는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체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 용산구청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는 지금 용산서나 이런 현장, 지금 아직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산경찰서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 직원들을 향해서 수사가 가지 않나 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특수본이 교통공사 관제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지하철 이태원역과 경찰 측에서 왜 지하철 무정차 안 했냐, 사람 많은데 우리가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무정차 해달라고 했는데 너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태원역 쪽에서는 너네가 너무 늦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에다가 무정차 요청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시간대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이 내용하고 그 인파가 밀집되고 사람이 다친 거 하고 과연 인과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뭐 매뉴얼이나 또 이태원역 매뉴얼에서 경찰에서 무정차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걸 꼭 들어줘야 한다라는 매뉴얼 규정이 있냐 이거죠. 없으면은 이거는 수사로 접근할 것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는 거는 이태원역 그 압사 장소가 이태원역 출구에서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정차 했으면 그나마 조금 좀 덜 붐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로 출발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인과관계와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나 매뉴얼 정비 문제를 해결할 걸 갖다가 이걸 수사적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두 곳은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용산서 정보계장, 정보과장
직원이 너무 붐비니까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정보 보고를 올렸는데 그거를 계장과 과장선에서 묵살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보 계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보 과장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보 보고 라인 삭제에 대한 윗선 여부도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건도 역시 좀 다른 할로윈, 거군요. 할로윈에 인파가 밀집한다라는 네. 것은 굳이 경찰서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네. 경찰서의 정보 보고는 열나무 파기로 돼 있습니다. 예.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수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보과장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 이제 물론 이거 폐기하는 규정이 있다, 내부 규정이 네네. 있다. 그러니까 폐기 괜찮다. 또 언론 관계는 가급적 개인들끼리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입건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입건했다. 네.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을 증거인멸죄로 입건한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계장이 아마 30년 그 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날 밤에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심적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 정말 본질을 파고들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본질과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일선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수사가 용산서라든가 뭐 또는 용산구청 뭐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표정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 그럼 이제 윗선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윗선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예. 예. 또는 보고를 뭐 다 사건 터지고 나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경찰을 했지만은 예. 경찰은 무선망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사건 당일도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할로윈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무선망 들어야죠. 아니 무선망이 생명입니다. 그 무선망 중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112망은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112 신고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겁니다. 예. 보고 이전에 윗사람이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 보급된 TRS 무전망은 주파수 공용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휘관들이 예. 이거 나 못 들었다. 그리고 이거 보고를 해줘야 이거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해야 한다. 예. 수사가 안 되면은 제도 개선이나 감찰 쪽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 예. 단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휘 보고 안 했고 정보 보고 안 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오래 하셨으니까 현장의 실무를 잘 아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보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정보계장 용산서 정보계장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날 또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직원도 같은 날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일반 직원들은 굉장히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변호사님 언급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만 타겟을 잡냐, 수사의 타겟을 윗선으로 안 올라가냐. 이게 혼잡 경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혼잡 경비는 경찰의 책임이냐? 경찰이 이 업무가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하고 저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자치경찰 예. 시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혼잡 경비는 서울시 지방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근데 서울시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주관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네. 또 자치경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인사권 다 국가경찰에 가져갔다. 또 112 지령실 업무 이거 다 국가경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위에서 어떻게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이 예. 이게 자꾸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 늦게 받았다. 또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우리한테 이거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은 행정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쳐가지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 용산 경찰서, 용산 소방서, 용산 구청, 서울교통공사 이런 데는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윗선 뭐 시라든가 뭐 행정안전부 이쪽까지는 아직 뭐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일선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믿고 지켜봐 달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있는데 기초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수사 인원이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500명이면 그리고 압수수색한 자료가 2만 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사가 인원이 많은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지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네.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까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와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그 매뉴얼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가 좀 그런 측면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가 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된 상황, 그리고 책임자가 나온 상황, 그리고 그런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배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배상에 대한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예. 유족들이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는 변호사협회에서 아마 법률 지원 구조를 많이 해줄 겁니다. 예. 그냥 국가에서 지금 국가 배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근데 국가 배상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공무원의 고의 과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과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그럼 과실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공무원의 과실이냐 이게 이제 주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는 형사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보류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보도로 나온 거 보면 내일쯤에 소환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입증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고 또 어느 보도 보니까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합니까? 소환 조사에서? 유동규 실장은 네. 뭐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김용 민주영 민주영 부원장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실장은 어떻게 할까요? 정 실장도 제가 볼 때는 부인할 겁니다. 예.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가 기소가 된다면은 예.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어떻게 예측하세요? 법조계에서는 그 일단 소환 조사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근데 그 압수수색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사무실 자택했잖아요.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는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아서 뭐 발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기각이 될 것인가?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 사실은 네. 도주, 그러니까 도주.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할 우려가 예. 있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예. 있다. 요 두 개입니다. 근데 네. 도주는 아까 체포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 나 출석해서 조사 받겠다기 때문에 예. 기각된 겁니다. 문제는 핵심은 증거인멸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네. 근데 압수수색하고 보니까 자료가 없다. 예. 물론 이거 갖고도 공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거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에서 발부의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는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또 법원 입장에서는 네. 나중에 영장이 청구되면은 예.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겠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범죄가 뭐겠습니까? 소명됐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건 예. 뭐겠습니까?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갖고 하겠죠. 예. 예.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
법원이나 어디 판단에 불리하진 않는 겁니까? 묵비권은 헌법상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봤자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법정에 가서 어차피 나는 기소될 사람이니까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압수영장에 청구된 사실을 보니까 예. 벌써 검찰은 나에 대한 혐의 사실이 벌써 딱 정해져 놓고 있다 하더라. 예,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소명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군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경선 자금, 대선 자금까지 연결돼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은 일단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윗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그럼 누구냐? 김만배였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나 봐요. 여기선 중요한 쟁점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예. 그 압수의 영장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김용 씨하고 정 실장 그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공동체다. 예. 이게 사실상은 좀 특이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모 사실을 적시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정치적 공동체라는 공동체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 진술뿐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천화동인 1호는 예. 유동규 씨가 나는 뭐 정진상 씨나 김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겠죠. 그런데 예. 과연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나중에 진술이 일관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유동규 씨가 진술이 최근에 이제 바뀌어졌다 예, 이런 얘기를 초반하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바뀌어진 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아마 법정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진술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술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CTV. 네. 그 다음에 계좌 현금으로 전해졌지만 계좌 내역, 계좌 추적, 또 차량 위치 추적, 예. 블랙박스라든가 이러한 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 씨 진술 하나만 갖고는 이 나중에 유죄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윗선으로 올라갈 것인가가 지금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만약 내일 정진상 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어떤 게 이 수사의 핵심일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유동규 씨의 진술을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보강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예. 예.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공방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 진술 외에 다른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일 정진상 실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수사 진행성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